최근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 부상병들이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를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죠. 이들이 밝힌 얘기가 매우 놀랍고 참 가슴 아픕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네, 이 주제에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 생포된 포로들 약관, 그러니까 원래는 20살을 약관이라 그러는데 그런 젊은이도 있고 26살짜리 젊은이들입니다. 자, 우크라이나에 훈련하러 가는 줄 알고 왔다. 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당국이 공개한 생포 포로의 장면인데 우크라이나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건 북한군의 참전의 명확한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서 통역 지원을 받아서 이제 신문을 했는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병사는 1999년생 26살입니다. 네. 한 병사는 2005년생. 이 친구가 26살이래요. 턱을 다친. 턱을 다친 이 병사가 26살이고 지금 누워있는 병사가 20살입니다. 2005년생입니다. 북한군 포로는 신문 과정에서 자기들은 참전한 사실을 몰랐다. 훈련하는 줄 알고 왔는데 나중에 와 보니까 전쟁이라는 걸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낙오가 돼서 4, 5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북한군 병사들이 참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11월에 러시아에 도착을 했고 일주일 동안 군사훈련을 받은 후에 전장으로 이동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급박하게 움직였네요. 결국은 국정원이 발표한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조금 전에 국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를 발표하고 있는데 300여 명의 북한군이 사망했고 네. 2,700여 명이 부상했다. 비슷한 그 예측과 들어맞나요? 예,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는 1,000여 명이 전 사상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3,000여 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미 당국은 1,000여 명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을 했지만 3,000여 명에 대해서 확인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이 전사자 300명 그다음에 부상자 2,700명. 그렇다면 3,000명이면 파병된 인원의 거의 30% 가까운 인원입니다. 네. 이번에 전투 도중에 생포된 이 인원 보면 아까 사진에도 보셨습니다만 20살 병사는 다리를 다쳤고요. 소총병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베리아 남부 투바 공화국 출신 26살 남성으로 위장된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고요. 26살 턱 다친 저격병은 턱을 다쳤기 때문에 필담으로 신문에 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 병사들 드론이 찍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 공개됐는데 네. 러시아 부랴트 공화국이라고 처음에 우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었죠. 북한군 신분증이 전혀 없고 네. 잡아놓고 보면 다 어디 러시아 소수민족 공화국 출신이라는 위장된 신분증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와 북한이 공식적으로 참전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은 러시아 군으로 위장한 것은 이 참전이 얼만큼 문제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불법적이라고 하는 것을 러시아와 북한 지도자들도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리 다친 소총병의 나이와 출신이 위장된 신분증을 갖고 있었고 네. 이 26세의 저격병은
턱을 다친 모습을 아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필담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예. 그 필담은 한글이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통역 지원을 해준 그 인원과 함께 한글로 얘기를 하면 한글로 답변했다고 하는 것은 명확히 북한군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이 생포되는 인원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동안 그 생포됐지만 이 부상 상태가 심해서 사망한 인원들도 있었거든요. 네. 예. 자, 이 북한 병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원래 어떻게 하게 돼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병 처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이 생포된 북한군이 북한군이다 또는 러시아군이다라고 러시아나 북한이 인정하면 이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명한. 예, 거기에 따라서 포로 신분으로 대우를 받게 되고 언젠가는 러시아 또는 북한 측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POW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나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불법 전투원으로 간주가 되고요. 불법 전투원이 그렇습니다.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쟁 포로로의 안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현재로서 북한은 부인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훈련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신분증도 러시아군으로 군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또 하나 있습니다. 생포된 북한군이 자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가 그럴 수도 있죠. 하는 부분들도 앞으로 포로 교환 또는 제3국 또는 한국으로의 망명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매우 중요한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러시아에 억류돼 있는 우크라이나군 병사들과 이번에 생포한 북한군, 물론 더 있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 두 명만이 아니다. 교환하자. 그래서 이제 김정은에게 제안을 직접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영어, 우크라이나어 그리고 한글로도 올렸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X는 옛날 트위터죠. SNS를 통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을 했는데 김정은에게 제안했습니다. 김정은이 먼저 우크라이나군을 돌려주는 그런 조치를 추진하면 북한군을 인도할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처음 생포한 북한 병사들 말고도 다른 병사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귀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 병사들은 한글을 통해서 전쟁의 진실을 명확하게 알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끌어안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안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북한 병사들에 관련된 얘기도 했는데 1월 3일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고 방공호에 숨어 있다가 이틀 후에 부상을 당한 후에 생포가 됐다라고 얼마나 얘기를 하고 무서웠겠어요. 있습니다. 네. 네. 20살 소총병은 이제 물어봤으면 북한으로 가길 원하느냐. 가라면 가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좋아 보인다. 여기 살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답니다. 좀 어린 예. 친구답게. 예, 26살 저격병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가족들이 있는 줄 아느냐 물어보니까 그렇죠. 가족들 위치는 모른다라고 알아도 대답 못하죠. 대답 못할 겁니다. 네, 아마 그랬다가는 뭐. 그럼요. 그리고 실제 북한 내에서도 북한 그 부모들을 불러서 이 전사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발설하지 않겠다고 하는 서약서를 쓴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로 어디다가 수용해놓고 관리한단 말도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전사한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